요? 그 아저씨, 나의 아저씨 그게 굉장한 히트작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보셨다가 조금 지나서 보시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가탄 광고, 이성균 배우님이 이가탄 광고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나의 아저씨의 그 배우님의 캐릭터와 이가탄 하는 그 너무나 격차가 큰 것에 너무 매료되셔서 저거다, 저게 조나단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포인트일까 이분의 머릿속의 뇌구조는. 그보다 더 했던 게 이가탄 포스터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가탄 포스터 이러고 있는 거. 그게 CG를 잘못해갖고 얼굴 너무 시커매요. 양국에서 그걸 보고 와서 박동훈 부장을 보려고 그러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저분이 갑자기 막 이가탄 꺼내갖고 누구한테 선물할 것 같고. 하여간 참 재밌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근데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러시거든요. 성경 배우님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재밌으시고 호탕하시고, 본인은 조나단이랑 너무 거리가 멀다, 이번 연기는 뭐 자기가 완전히 다른 그걸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하루는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조문 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보러라고 해서. 근데 그건 감독님 하신 말씀이라고 하던 아닌가요? 아니요, 성균 씨가 먼저 하신 말씀이세요. 저는 이민 가자. 이민 가자. 항상 저희가 그 촬영장에서 매일 만나면 우리 어디로 이민 가야 될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민 가야 된다.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맞아요.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애발에 말고도 팬클럽 이름 후보가 있었어요? 존나발에도 있어요. 존나발에는 존나발에는 조나단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생겨갖고 네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 주세요, 메시지를. 엄청 지금 DM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존나발에는 창단 안 하냐고. 존나발에가 열애이즘을 부르는 거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컬트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솔직히 노키오로 픽처쇼처럼 아주.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몰랐을 때 왜 미국에서 우연히 어떤 극장을, 동네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베벌리 시네마, 지금은 저기가 사셨어요. 그 타렌티노 감독님이 그 극장을 사셨는데 원래 그 극장이 예술 극장이었는데 2주에 한 번씩 핫팬츠를 입은 남자들이 망사 스타킹 신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뭐 하는 데인가 했는데 거기 가서 그래서 하루 가서 봤는데 로키 호러 피처스쇼 싱얼롱 그런 거예요. 2주마다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영화도 언젠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솔직히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열애발에 존나발에 함께 다 모여가지고. 네. 어떤 옷을 그게 되게 좋네요. 열애발에 존나발에. 네, 라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존나 캐릭터가 너무 캐릭터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너무 한 번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깝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캐로 좀 활동을 했으면 제가 진짜 그 얘기를 좀 심각하게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를 오빠 만들던지, 네, 진짜로 이 존나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4인조로 좀 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도 나가고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트로트 앨범 내고 국가가 부른다 뭐 이런 데 나가시고. 네, 너무 아까운 캐릭터예요, 조나단. 휴게소에서 콘서트 하고. 아니 근데 이현석 감독님의 어떤 이 세계관과 존나발에 뭐 열애발에 다 모여가지고 시리즈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TV 시리즈. 이 영화후로 시작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옷이라든지 미술도 굉장히 강렬했었는데, 열애하고 조나단 처음 만나는 날에 입은 옷은 일부러 색깔을 좀 맞추신 건가요? 태권도복과 이 네네. 옷이? 뭔가 아일랜드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저는 60년대 70년대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타일에 맞춰서 뭔가 비치 느낌과 처음에 이분이 왔을 때는 되게 갖춰져 있는 느낌에서 이제 몇 초 사이에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못해 자막 일어나는 넣을 걸 그랬는데 갑자기 노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쵸. 자막 넣을 타이밍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주 흘러갔고 이제 둘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 편한 느낌? 되게 디테일한 영화라니까. 아 그러니까요. 한 두 번, 세 번 보시면 훨씬 더 보여요. 보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로키오로 픽처쇼처럼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이 영화 보고 네. 너무 창피하다고 그 다음날 와이프랑 애랑 싸웠어요. 근데 다시 본 거예요 이번에. 네. 성당 자매님들이랑. 네, 네. 근데 너무 재밌었다고. 아 그때 몰랐었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저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를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걸 되게 잘하는 데가 디즈니거든요. 디즈니는 옛날 한 옛날에 그럼 누가 왜? 그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씨가 옛날이야? 막 이럴 사람 없잖아요. 요금 자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런 왜를 이 영화에서 안 물어봤으면 하는 그거였거든요.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이게 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왜를 놓고 오시면은 되게 편하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잘 네. 흘러갔네요. 뭐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네. 네네. 근데 배우로서 연기할 때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왜를 지우고 그냥 어떻게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던 어떤 계기 같은 것들, 순간 같은 게 있으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기 힘든 현장이었었고 저희가 사실은 그 성균 선배하고 저하고 서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홍 감독은 너무 감독님은 뭐 물론이고 근데 사실 그 대본을 보고 진짜 이건 모험이겠다 도전이겠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성균 선배도 저도.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축하하는 곳에 가서 첫 마디가 뭐 오빠 너무 오랜만에 너무 축하드려요. 할 거야? 할 거지. 빠져나가면 안 돼. 그 성균 배우도 나만 너 할 죽을 거지. 수 없다. 나만 죽을 순 없다. 너 같이 죽어야 된다. 우리 같이 뼈를 묻어야 된다. 이민들과도 동반이 받는 이민이지 혼자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약간 진짜 연대보증처럼 저희가 그렇게 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굉장히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출퇴근이 아니라 뭐 굉장히 어렵게 찍었어요. 상황들이 굉장히 대전 뭐 2주, 광주 3주, 뭐 한 달씩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있었기 때문에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거의 유랑 극단처럼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먹고 같이 잘 때까지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보짓도 이렇게 혼자 하면 되게 진짜 바보다 이럴 텐데 혹시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혹시 그거 뭐 랩해봐 내가 언제 뭐 이렇게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약간 동춘 서커트 같은 그런 맞아요.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서울로 못 들어오고 일부러 제작진들이 그렇게 집을 못 가게 했나? 가스라이팅?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이게 제작할 때 코로나가 너무 세게 터져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3주 지방에서 찍고 다 서울에서 찍는 거였고 저희는 동아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트에서 계산된 걸 찍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못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창 갔다, 뭐 대전 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무비 스타일로 영화를 찍었어요. 즉흥적으로 찍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엔딩 씬 같은 경우도 촬영 이틀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성균 씨랑 홈쇼핑 채널 보다가 이성균 씨가 이거 진짜 홈쇼핑 어때? 내 친구가 홈쇼핑 호스트야. 그러더니 홍성보 씨 전화해갖고 그 쇼핑 호스트분 내려오시고 해서 그래서 영화 속에 영화 속에 나오셨고 그렇게 해서 홈쇼핑 장면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나? 중간에 왜 뚝 끊기는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냐 하는 장면을 못 찍었어요. 그 장면을 못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되게 뭔가 이 남편을 살해하고 바닷가 절벽
그녀를 돕는 젊은 남자 뭐 이러니까 되게 헤어질 결심 같다라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었는데 나와서 이제 홍보 그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미 인터넷에서 황렬의 존나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사전에 박찬욱 감독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지금 옛날에 감자탕 드시다가 내가 감자탕을 마지막으로 박찬욱 감독님 공개 같이 감자탕 먹고 있는데 제가 뼈다귀를 흘려갖고 튀어서 박찬욱 감독이 새로 산 바지에 네. 떨어져갖고 5점을 남기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못 그리고 제 택시가 먼저 와갖고 저를 엄청 이렇게 뽑아셔갖고 감독님 이거 딱 하세요 그리고 저는 하셔갖고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못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우연히도 그렇게 됐다는 그런 느낌, 설애와 이게 열애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설애와 열애가 이어지는 느낌 같은 게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름의 유사성 같은 것도 있고 남편 죽여야겠다. 근데 또 옆에 젊은 남자가 또 도와주고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결국은 박찬욱 감독님도 그렇고 이원석 감독님도 그렇고 히치콕이 낳은 어떤 이복 손주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자식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굉장히 받았고 이원석 시네마 세계에 뭔가 원리를 찾아라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을 정도로 여기 보면 열차 안에 낯선 사람들, 낯선 자들, 이창, 현기증, 많이 이런 식의 히치콕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오마주들을 좀 바친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